이제는 실습 세 가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인풋 박스 실습과 버튼 실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드 실습 이렇게 세 가지를 할 건데 퍼블리시 UI 프로젝트 밑에 보시면은 소스 경로에 SCR 폴더 밑에 보시면 PRC라고 하는 폴더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첫 번째는 인풋 박스 실습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인풋 박스 실습 이 CLX 파일 더블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설명이 작성이 되어 있고 요건 이미지고 그 밑에가 이제 인풋 박스인데 이 인풋 박스는 이제 기본적인 인풋 박스에 대한 퍼블리싱이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작성되어 있는 것처럼 아래 인풋 박스 이미지와 동일한 디자인으로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그러니까 아예 공통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이런 약간 필수값 입력하는 것처럼 현재 되어 있는데 마치 해당 인풋 박스는 필수값이다 라고 했을 때 클래스를 하나 빼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작성하실 때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다짜고짜 작성하면 당연히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테마 폴더에 컨트롤즈 폴더에 인풋 박스니까 인풋 박스 점 파트 점 레스 파일을 오픈을 해야겠죠. 참고를 하기 위해서는 인풋 점 파트 점 레스 파일 더블 클릭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CL 인풋 박스라고 하는 기본 스타일러가 있고 그 안에 인풋 박스의 텍스트 영역인 CL 텍스트 부분이 있고 또 인풋 박스에 포커스가 갔을 때 영역인 CL 포커스라고 하는 영역이 있고 또 클리어 버튼의 이미지 변경하고 싶으면은 CL 인풋 박스 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죠. 그리고 디세이블 상태에 대한 것도 퍼블리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클래스 추가라고 해서 주석을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복사하셔도 되고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니까 복사하는 게 좋겠죠. 복사해서 제가 여기다가 각각 입력해놨던 속성들을 변경해 가면서 하나의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인풋 박스를 퍼블리싱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이 인풋 박스는 기본적인 인풋 박스에 대한 퍼블리싱이고 지금 해야 되는 부분은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을 해서 인풋 박스를 새롭게 디자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input.part.res 파일에다가 인풋 박스 퍼블리싱 하는 거니까 cl input 박스까지 입력을 해야겠죠? 그다음에 클래스 추가하는 거니까 필수값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IPB require라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IPB require가 그냥 하나의 클래스 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로 이 보더 레디우스를 0픽셀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인풋 박스 자체의 보더 레디우스를 그래서 컨텐트 어시스트 기능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만 입력해주면은 자동으로 보더 레디우스 밑에 뜨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엔터키 눌러서 보더 레디우스 자동 완성 받아보실 수 있어요.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다 입력할 수 있지만 혹시나 오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 완성 기능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린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일단 보더 레디우스 0으로 지정을 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포커스 시에 보더의 색상을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포커스 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컨트롤을 클릭했을 때 포커스를 줬을 때 보더 색상이 되겠죠. 이 색상이 이 가나다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이미지 포커스 줬을 때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서 이제 포커스 시니까는 CL 포커스 이 부분을 복사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지금 처음 요 퍼블리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CL 포커스의 보더 색상은 이 색상이니까 똑같이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클리어 버튼의 이미지를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값을 입력했을 때 이 클리어 버튼의 이미지가 다른 거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이미지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다시 part.res 파일로 가서 이 클리어 버튼의 아이콘 변경하는 부분 똑같이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경로는 아예 인풋 박스 파일 안에다가 제가 같은 폴더에다가 넣어놨어요. PRC 밑에 이미지스라고 하는 이 폴더 밑에 넣어놔서 상위로 계속해서 올라가서 지금 소스 경로까지 올라갔고 소스 경로 밑에는 앱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죠. 그 밑에는 SCR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PRC 폴더 밑에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놨고, 여기에서 아이콘 클로즈라고 하는 이 이미지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복사했던 이 밑에 있는 속성들 있죠. 이 밑에 있는 속성들은 만약에 똑같다라고 하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공통에 여기 맨 위에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경우에는 굳이 복사 안 하셔도 돼요. 그렇지만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입력을 하지 않으면은 원래 작성되어 있는 이 속성값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세 번째까지 했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의 이미지까지.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이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인풋박스 자체에 백그라운드를 주시면 돼요. URL을 입력하면 되겠죠. 경로는 이미지 폴더에 컨트롤 폴더에 인풋 박스에 ic require.png 이 파일이고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리피트 요 속성 값을 여기서 바로 입력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여기 백그라운드 리피트에서 또 컨텐트 어시스트 하시면은 no repeat 반복하지 않겠다 아니면 반복하겠다 이런 것들 다 여기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경로 넣어주고 반복하지 않을 거니까 no repeat라고 하는 속성값까지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한번 하고 IPv require라고 하는 클래스명을 복사하셔가지고 내가 클래스명을 지정하고자 하는 이 컴포넌트에다가 스타일 탭에서 클래스 값 지정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인풋 박스 컨트롤에 클래스가 지정이 돼서 백그라운드 지정됐고 보더 레디우스 지정됐고 클리어 버튼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라우저 미리 보기 했던 거 새로 고침해서 확인해 보시면 값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값 입력했을 때 지금 호버하면은 이 클리어 버튼 호버했을 때는 이전 아이콘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은 요 이전 아이콘 요것도 변경해 줘야겠죠. 호버 시의 요 이미지 요것도 같이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냥 값을 입력했을 때는 일단 똑같이 이 위에 이미지랑 똑같이 보여지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다시 input.part.res 파일로 가서 호버 시에 이 클리어 버튼의 이미지 변경하는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할게요. 복사하셔서 똑같이 붙여넣기 하셔서 우리는 이 경로만 바꿔주면 되겠죠. 다시 앱에서부터 쭉 폴더로 내려와서 아이콘 클로즈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저장하시고 미리 보기 새로 고침하시면은 인풋 박스에 값 입력하고 똑같이 이번에도 클리어 버튼에 호버했을 때 이전 아이콘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블리싱 포인트에 맞춰서 각각의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도 이렇게 특수한 클래스명으로 생성을 하시고 스타일 탭에 이 클래스명에다가 값을 지정을 해주시면은 특정 이 인풋 박스 컨트롤만 스타일이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버튼 실습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버튼.part.res 파일에서 작업을 할게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cl 버튼이라고 하는 기본 스타일러 입력하고 클래스명은 뭐 자유롭게 작성하셔도 상관없는데 겹치는 클래스명만 없이 작성해 주시면 돼요. 아마 리프레시라고 하는 클래스명은 없을 거예요. 지금 따로 작성해 놓은 클래스가 없어서 저는 리프레시라고 하는 클래스명으로 클래스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보더 레디우스를 지정을 하고 보더 컬러랑 그다음에 그냥 이 텍스트 컬러 변경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변경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CL 버튼 클래스 안에서 보더 레디우스도 자동 완성 받으셔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컬러 값도 복사하셔가지고 지정해 주시면 되고 보더의 컬러도 붙여넣기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백그라운드 컬러도 화이트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버튼에다가 아이콘을 넣어줘야 돼요. 이미지 경로 있고 우측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죠. 이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퍼블리싱을 잡는 게 아니라 아이콘 영역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이콘 속성에다가 값을 지정하셔야지만 CL 아이콘의 클래스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속성 탭에서 아이콘 더블 클릭하셔서 값부분 더블 클릭하시면은 여기에서 아이콘에 이미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미지는 IC_BTN_리프레시라고 하는 이 아이콘 넣어주도록 할게요.
일단 밸류 값도 넣어줘야겠죠? 세로 고침이라고 하는 밸류 값 똑같이 일반 탭에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아이콘 온라인이 레프트로 되어 있어서 라이트로, 우측에 배치하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우측 선택하고 라이트로 선택할게요.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방금 전에 제가 리프레시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리프레시, 여기서 컨텐트 어시스트 똑같이 받아서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리프레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보더 레디우스랑 그다음에 보더 컬러, 그다음에 컬러 값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제가 아까 입력하고 저장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디자인 탭에서 변경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 다음에는 포커스 시랑 호버 시에 백그라운드 컬러랑 보더 컬러, 그다음에 그냥 컬러랑 그다음에 아이콘도 변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이때는 다시 버튼.파트.레스 파일로 가셔서 쭉 위에 보시게 되면은 버튼 위에 마우스 올렸을 때 스타일과 버튼에 포커스를 가졌을 때 스타일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셔가지고 마찬가지로 내가 생성한 클래스에다가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가 아니고 이 색상으로 변경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보더 컬러도 변경하라고 되어 있었죠. 보더 컬러도 변경하시고, 그다음에 컬러도 해당 값으로 변경할게요. 이렇게 저장하시고 버튼이라고 하는 CLX 파일 새로 고침해서 어떻게 변경되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 색상, 뭐 컬러, 그다음에 이 보더의 색상도 변경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새로 고침 호버했을 때 아이콘만 변경되지 않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같이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이때는 이제 호버시랑 포커스시에 아이콘의 이미지 경로를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이 CL 아이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복사하셔가지고 이 호버 안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변경하는 거라서 BI 입력하고 컨텐트 어시스트 하시면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똑같이 URL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미지 폴더 안에 홈 폴더 안에 IC 언더바 BTN 언더바 리프레시 언더바 온 이 이미지로 변경하겠다라고 했고, 이제 이렇게 입력하고 복사하시고 포커스 시에도 마찬가지로 붙여 넣어볼게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새로 고침했을 때 오버해도 똑같이 지금 이미지 경로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때는 이제 네트워크 탭을 보면서 왜 입력을 했는데도 변경이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제가 입력했을 때 이 기본적으로 입력해놨던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 경로의 우선순위가 더 높아서 변경되지 않고 무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작성은 잘 됐는데 이때는 important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강제적으로 우선순위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 important라고 하는 값을 입력을 해야 될 경우도 있어서 네트워크 탭을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는 호버했을 때 또는 클릭했을 때 이미지 경로도 잘 변경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버튼에 클래스 새롭게 추가해서 퍼블리싱 하는 것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드가 남았는데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리드도 마찬가지로 grid.clx 파일 오픈을 해서 우선은 미리 보기로 그리드 컨트롤 어떻게 퍼블리싱 해야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지금 밑에 있는 게 이제 그리드 컨트롤이고 위에 있는 게 이제 이 그리드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태 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인서트 상태, 업데이트 상태, 딜리트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배경 색상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스타일 다 변경하실 수 있고, 또 짝수행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홀수행 이런 식으로 해당 행에 또 백그라운드도 각각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이미지처럼 밑에 그리드를 변경해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grid.part.res 파일을 오픈하셔가지고 새롭게 클래스를 생성할게요. 쭉 밑에 보시면 클래스 추가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똑같이 CL 그리드 컴포넌트에다가 퍼블리싱 하는 거니까 저는 일단은 마땅히 생각나는 클래스 명이 없어서 일단 샘플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첫 번째로 지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그리드의 보더가 탑에 있고 나머지는 보더가 없죠. 그래서 탑만 주도록 할게요. 그 외는 논으로 주고 처음에 이제 보더를 논으로 주고 그다음에 보더 탑만 주라고 했으니까 보더 탑 컨텐트 어시스트 하시고 솔리드의 1픽셀의 색상 값은
이 색상으로 지정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리드의 헤더에 헤더 셀의 폰트 웨이트를 700으로 굵게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쭉 위로 올렸을 때 이제 그리드에는 헤더 영역이 있고 그 안에는 헤더 셀 영역이 있고 또 그 안에 헤더 셀 안에 컨트롤 넣을 때는 CL 컨트롤 해가지고 또 특정 컨트롤에다가도 퍼블리싱을 줄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 CL 그리드 헤더를 쭉 여기까지만 복사하고 해당 구조만 붙여넣기를 하고 이때는 이 괄호를 잘 닫아줘야겠죠. 괄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때 그리드 헤더에 헤더 셀에 폰트 웨이트 700으로 주라고 했으니까 스타일 속성명을 입력하시고 700으로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붙여넣기로 가지고 왔던 값들은 필요 없는 값이니까 저는 그냥 지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딱 그리드 헤더에 헤더 셀에 폰트 웨이트만 이 값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그 다음에는 푸터에 배경 색상을 주고 폰트 웨이트를 주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이 쭉 위로 올려서 CL 그리드 헤더 영역이 있었으니까 그리드 푸터 영역, CL 그리드 푸터 영역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복사하셔서 그리드 헤더 작성했던 밑에다가 붙여넣기를 할 거고 이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 색으로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폰트 웨이트도 700으로 입력할게요.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누락된 부분이 그리드 헤더에 이 배경색이 누락이 됐어요. 지금 여기는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회색으로 되어 있죠.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작업을 하셔도 돼요. 여긴 제가 여기다가 적질 않았으니까. 아니면 원하시는 배경 색상으로 그리드 헤더 셀의 색상, 백그라운드 색상 그대로 변경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다음에 이제는 각각 로우별로 배경 색상을 변경을 하고 컨트롤 내부에 색상이라던가 폰트 스타일 변경하는 것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또 쭉 위로 올려서 그리드 푸터까지 받고 우리는 그리드 푸터도 이런 식으로 클래스 지정해가지고 변경할 수 있구나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드의 디테일 영역, CL 그리드 디테일 해가지고 뭐 백그라운드 색상을 디테일에다가 준다거나 라고 하는 거 여기다가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스플릿이라고 하는 기능 스플릿은 이제 고정하는 틀 고정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스타일도 각각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데이터 메시지라고 하는 값 입력할 수 있었죠. 그리드의 속성으로. 이때 이 텍스트에 대한 크기라던가 뭐 패딩이라던가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준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 CL 노데이터 MSG라고 하는 클래스 명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리드에는 필터를 할 수 있어요. 필터를 할 수 있는 속성이 있어서 CL 그리드 필터라고 하는 이 클래스 명에서 각 안에 있는 퍼블리싱을 또 하실 수가 있어요. 필터 다이얼로그 내부에 있는 이 헤더 영역, 필터의 다이얼로그에 있는 헤더 영역도 각각 변경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소팅할 때 나오는 그 소팅 아이콘 있죠? 이 아이콘도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오름차순과 뭐 내림차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미지 여기서 변경하면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또 필터 다이얼로그에는 닫을 수 있는 아이콘, 닫기 아이콘도 있겠죠? 그때 아이콘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필터 다이얼로그에는 아이템들 있겠죠? 필터 다이얼로그 팝업 떴을 때 나오는 그럼 여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필터 다이얼로그에 대한 설명은 쭉 필터에 대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CL 그리드 로우라고 해서 행에 대한 스타일을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에 대한 스타일 변경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일단 복사할게요. CL 그리드 로우 푸터 밑에다가 CL 그리드 로우를 붙여넣기 하시고 CL 그리드 로우에 있는 것들 보면은 CL 뷰잉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그 스타일을 CL 뷰잉이라고 해요. 그리고 홀수 로우는 말 그대로 홀수 번째에 있는 로우고 짝수 로우는 짝수 번째 로우가 되는 거고 추가된 로우는 인서트 상태의 스타일이 되겠죠. 그래서 행 추가를 했다라고 하면은 CL inserted라고 하는 해당 로우에 클래스가 지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에서 뭐 색상을 변경한다거나 하시면 되고 수정된 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데이트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CL modified라고 하는 클래스가 또 생성이 되게 돼요. 값을 업데이트 했을 때.
삭제했을 때는, 행을 삭제 상태로 변경했을 때는 CL deleted라고 하는 클래스명이 또 지정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색상을 변경한다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각각의 행 안에는 이런 식으로 컨트롤을 배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컨트롤에 대한 뭐 컬러라던가 폰트 스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CL nullified라고 하는 이 클래스는 추가를 한 다음에 바로 삭제된 로우의 스타일도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 클래스명에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선택된 행일 경우에는 CL selected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값을 편집하고 있는 편집 중인 클릭 모드가 edit일 때 선택했을 때 그 편집 중인 그 롤의 백그라운드 색상 변경한다 라고 했을 땐 CL 에디팅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된 거랑 이 편집 중일 때랑은 다르죠. 선택은 셀렉트 모드인 거고 편집 중일 때는 에딧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 모드에 따라서도 이렇게 클래스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행이 체크된 경우에는 뭐 CL 체크드라고 하는 클래스에다가 그 행의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행에 그룹이 있을 때 그룹 헤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룹 푸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때는 이 각각의 클래스에 맞춰서 또 안에다가 스타일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밑에 보면은 모든 셀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CL 그리드 셀이라고 하는 클래스명이 있어요. 이때는 그리드 하나하나의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헤더에 있는 이 영역도 셀이 되는 거고 디테일에 있는 이 영역들도 다 셀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로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CL 그리드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컬럼에다가는 뭐 보더에 라이트를 주지 않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그룹이 펼쳐질 때랑 접혀질 때 이때 아이콘 변경할 수 있겠죠. CL 그리드 셀에서 CL 익스펜더 안에 CL 콜랩스드, CL 익스펜디드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그리드에는 디폴트 셀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컨트롤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일 때는 CL 디폴트 셀이라고 해요. 지금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다 컨트롤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컬럼을 하나 추가를 해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은 디테일 셀에 아무런 컨트롤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일반 탭에 보시면 디테일 셀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저 셀이 요 CL 디폴트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그냥 grid.part.res 파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렸고 이제 해당 로우마다 배경색들을 한번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예 CL 그리드 로우 안에 있는 모든 값들을 제가 다 복사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붙여넣기 해서 CL 그리드 로우 안에 있는 이 CL 그리드 로우 안에다가 지금 모든 값들을 붙여넣기를 했고 다시 짝수 로우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해야 되니까 컨텐트 어시스트 하셔가지고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이 짝수행에 입력해놨던 이 값을 복사하시고 붙여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순서대로 갈게요. 추가행 배경색 선택하셔가지고 여기서 배경 색상 변경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정된 행 복사하셔서 밑에 있는 수정된 행에 백그라운드 색상 변경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삭제된 행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시고 이번에는 삭제 행 내부의 컨트롤 색상은 그레이로 하고 그 다음에 폰트 스타일은 이탈릭으로 변경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컬러는 그레이로 변경을 하고 폰트 스타일은 기울임체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선택행 스타일 복사해서 선택된 로우에 배경 색상 변경해 주시면 되고 다음에 편집 중인 행에 대한 스타일은 없었으니까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저장 한번 해주시고 이제 그리드 컨트롤 grid.clx 파일로 이동하셔서 클래스명 지정해 주셔야겠죠. 제가 아까 클래스명은 샘플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샘플이라고 입력을 하고 미리 보기로 확인을 했을 때 지금 이 헤더의 색상 빼고는 다 잘 지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인서트 상태에 첫 번째 행에 지금 행이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추가된 행에 대한 백그라운드 색상 그다음에 값을 업데이트 했을 때 업데이트 상태에 백그라운드 색상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행은 삭제 버튼 클릭해서 삭제 상태로 변경했을 때 각각 안에 있는 이 컴포넌트들이 기울임체로 되어 있고 그다음
컬러 색상이 그레이 색상으로 회색으로 변경된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선택했을 때에 대한 클래스도 배경 색상도 잘 지정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운 그리드 실습을 같이 한번 해봤어요. 일단 퍼블리싱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레이아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제 각각의 퍼블리싱 구조를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